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윤석열 총장, 안철수가 윤석열 총장이 여주지청으로 쫓겨갔을 때 그때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주 좋은 감정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안철수가 본 윤석열 총장은 정말 검사로서의 외길을 아주 오직하게 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야권의 대선 주자로서 모든 기대가 이제 오롯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놀라운 게 이 윤석열 총장의 이 그동안의 행보라든가 또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참 든든하고 꿋꿋하고 그다음에 아주 큰 길을 말하자면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그 케이스가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이 기자회견을 했죠.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리고 그 길 또는 검사로서의 그 본분 뭐 이 길을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에 대한 일종의 화해의 제스처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이 국민총장으로서 윤석열이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 받는 거에 대해서 일단 눌러두는 듯한 그런 정치적인 압박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언론이 워낙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이 뭐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윤석열이 상당히 정치적인 그 능력, 아주 감각이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낙연 대표는 내년 올해 7월에 윤석열이가 임기를 마치고 그동안에 임기 못 마친다고 했는데 이제 윤석열이 이야기한 대로 계획대로 다 되고 가는 거예요. 임기를 마치고 말하자면은 이 대선에 나가면은 시간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아주 널널합니다. 자, 5달, 그다음에 3개월. 그러니까 한 8개월 동안이면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요. 윤석열의 매우 빛나는 시간이 될 게 분명합니다. 김종인은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는 일종의 말하자면 "우리 당으로 와라. 그래야지 이제 자기가 먹고 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윤석열도 철수와 마찬가지로 이 제3지대에서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은 문정권의 검찰총장이 되기를 바랬는데 제가 보니까 윤석열은 그럴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의 말을 참 웃기네 하는 듯이 딱 그 다음 날에 윤석열이 한 게 뭐겠습니까? 검사 5명을 보내 가지고 이른바 김학의 출국 금지의 절차의 부당성 이거를 수사하게 된 겁니다. 아니 김학의가 출국 금지하는 거하고 윤석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권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즉 법무부에서 그 이규현 검사를 앞세워 가지고 김학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출금 이거를 기록을 보고 그다음에 이거 역시 김학의 차관이 말하자면은 정식으로 피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가짜 내사번호라든가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말하자면 무혐의 처분이 된 이미 이제 폐기해야 될 이런 내사번호까지 그러니까 가짜죠. 그것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말하자면 김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규원 검사뿐일까요? 그 선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청와대까지 쫙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검찰이요. 검사 5명을 풀어 가지고 즉 21일, 22일 그냥 확 뒤진 거예요. 이런 거를 동시 수사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검사들이 그냥 쫙 가 가지고 그냥 뭐 이규영 검사, 대검 정책기획과 그리고 법무부의 출국 심사과 이런 데 그냥 싹 5군데를 뒤진 거예요. 번개처럼 뒤진 거죠. 자, 이래서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검찰을 무서워한 거고요. 자, 이런 거를요, 공수처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공수처에서 김학의 사건 우리한테 줘. 그래도 그냥 갖고 부둥켜 안는 거밖에 더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일단 윤석열이
바로 이 사건을 먼저 탁 틀어주고서 시작을 했다는 거는 청와대의 심장부를 겨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법무부에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부당하게 출국 금지를 시켜 가지고 가짜 공문서를 갖고 김학의를 잡아들이는 거. 과연 법무부 차원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은 이 문재인 정권에 딱 심장부를 지금 일격을 가한 겁니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한 거 비웃듯이 말입니다. 과연 윤석열답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는 월성 1호기 수사입니다. 자, 이 월성 1호기 수사에는 걸린 사람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 너 죽고 싶어 한 산자부 장관을 비롯해 갖고 지금 줄줄이 그냥 다 엮어 갖고 이제 다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월성 1호기를 셧다운한 게 과연 합리적인 경제성이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무리하게 닫은 것이 아닌가. 이것까지 그냥 다 말하자면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한 수사입니다. 그래서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월성 1호기도요, 적나라하게 그 내막이 드러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김학의의 출금에는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 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뭐 이광철 민정수석, 그다음에 주치 이 폭력으로 지금 바로 이 택시에 이제 블랙박스도 열린다고 하는데 이용구부터, 그다음에 추미애 딸랑딸랑 다니면서 막 그냥 입이 찢어지게 웃고 다녔던 김호수 차관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걸려 있는 게 이 김학의 출금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 정권을 그냥 완전히 그냥 탈탈탈탈 터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자, 이 월성 1호기 사건도 자, 그 백운규 이 산자부 장관 불러다가 이렇게 보고 한국가스공사 사장 불러다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은 문재인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판도라 영화 한 판 때리고 나서 그 월성 1호기 왜 안 닿느냐고 눈 껌뻑껌뻑거리면서 대통령 이름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김학의, 그다음에 월성 원전 셧다운 수사,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울산 부정선거예요. 그동안의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는요, 이성윤이가 그동안 뭉개왔어요, 여러분. 뭐 이게 문제가 있다면 불기소 처분을 막 그냥 푸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사를 뭉갠 거는 이성윤의 완벽한 직권남용이 됩니다. 지금 이 검찰에서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해서 만든 공소장을 보면은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요.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3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 이 추미애를 시켜가지고 반드시 쟤를 잘라야 된다. 윤석열을 잘라야 된다. 그 이유는요. 이렇게 이름이 대통령 이름이 문재 이름이 35번까지 나왔으니까 저놈아가 우리 문재인 정권을 결단을 내려고 하는구나. 문재인 정권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윤석열이로 꼭 날려버려라. 이랬는데 추미애가 이 망나니 추미애가 너무 솜씨가 없는 망나니 꾼이어갖고 결국은 지가 지목을 날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의 가는 길은요. 여러분 한마디로 아주 광파라도 되는 길이에요. 고스톱으로 치자면. 그리고 바둑으로 치자면은 꽃놀이 패인 겁니다. 절대로 윤석열이가 손해볼 길이 없고 이렇게 권력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은요 점점 대권 주자로서 그 존재감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수사만 공정하게 해봐요.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진정한 검찰 개혁은 이런 거구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눈치 안 보는 것.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이 울산시장 선거만 해도 뭐 송철호, 거기다가 이 백원우, 이광철, 임종석, 뭐요 문재인까지 청와대와 말하자면 싸그리 싹싹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김학의 출금 거기다가
울산 부정선거, 그다음에 원전. 이거는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인 기획 범죄, 문재인 정권의 모든 공범들을 줄줄이 엮어가지고 감옥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 윤석열 국민총장이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요, 여러분 이 처참한 어용 지식인의 말로 유시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